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성 건강 전문의 유미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껏 해오던 자위 방식이 나이가 든 후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조금은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심지어 전립선 건강까지 해로운 습관들 때문에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듣는 것조차 어려웠던 게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벽을 함께 넘어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수년간 남성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의사 유미라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모두 여러분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자존감을 지키며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나 욕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중년 이후의 몸은 자위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자위할 때 저지르는 3가지 가장 큰 실수와 그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의사들이 인정하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즐거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비법도 공개할 거예요. 이 주제에 관심 있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실수, 너무 서두르는 것. 중년 이상 남성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 옛날만큼 즐겁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해요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시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이 마치 해야 할 숙제처럼 급하게 처리되는 일로 전락했다는 슬픈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신경계는 경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지지 않아요. 호흡은 가빠지고 가슴은 답답해지며 심장은 흥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불안함에 쫓기듯 빨라지죠.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이러한 자극을 즐거움이 아닌 긴장감과 연관 짓게 되고요. 예전에 68세의 전직 군인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세가 꼿꼿하고 멋진 분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욕구는 있는데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긴 대화 끝에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빠르게,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푹 쉬면서 순간을 즐긴 기억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중년 이후 남성의 몸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깨어납니다. 신경과 혈관은 부드럽고 차분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해요. 그래서 제 조언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몇 분이라도 가지세요. 깊게 숨을 쉬고 어깨에 힘을 뺀 다음 이 시간을 해야 할 일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보살핌의 시간으로 여기세요. 거창하게 촛불을 켜거나 특별한 음악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몸이 편안하게 깨어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즐거움이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중년 이상 남성분들에게서 흔히 보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너무 강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예전의 강렬한 느낌을 되찾기 위해 더 강하게 누르거나 더 격렬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치 힘을 주면 잃어버렸던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흔해서 심지어 데스 그립 증후군, 데스 그리프 신드롬이라는 안타까운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페니스는 사실 매우 섬세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복잡한 혈관과 근육, 그리고 수많은 신경 말단이 얽혀 있어 부드럽고 다양한 자극에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반복적으로 너무 강한 힘을 주면 이 섬세한 조직의 미세 외상, 마이크로 트로머이라는 작은 손상이 생겨요.
장기적으로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몸이 오직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 어떤 파트너도 재현할 수 없는 강한 자극만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72세 환자분이 들려주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활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몸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었더군요. 그분은 너무 강한 습관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자극으로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진 상태였던 겁니다. 마치 몸은 계속 더 강한 압력을 원하는데 정작 느껴지는 감각은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다행히도 이 상황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힘을 줄이는 것이에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이미 강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경 말단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감각들이 되살아날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천연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공향이나 자극적인 화학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면 더 부드럽고 편안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동작을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페니스 아랫부분이나 회음부, 심지어 허벅지 안쪽까지 부드럽게 탐색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위는 경쟁이나 시간에 쫓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힘을 부드러움으로 바꾸면 강렬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실수,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 중년 이상 남성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 못할 감정적 부담을 조용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진정한 남자는 강하고 터프해야 하며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한때는 용기 있는 행동처럼 여겨졌던 이 생각이 결국 수많은 남성분들을 자신과 즐거움 사이의 소중한 감정적 연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자위를 잘못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자란 탓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내밀한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7세의 한 환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 10년간 자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도할 때마다 너무 큰 감정적 불편함을 느껴서 포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방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라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기분은 사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 짊어진 수치심과 자기 비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책감, 슬픔,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감각은 물론 혈액순환, 심지어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감정을 무시하면 그것들은 긴장감으로 변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깊게 숨을 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조급함이나 비난 없이 그 순간에 존재하세요. 명상, 마인드펠리스는 이런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극을 느끼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감정들이 밀려올 때도 판단 없이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진정한 즐거움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대화하도록 허락할 때 그 경험은 더욱 풍부하고 인간적이며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결론, 새로운 즐거움을 향한 여정.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몸은 변합니다. 서두르거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방식은 더 이상 예전 같은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이것은 결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을 향한 아름다운 초대이며 존중과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슬로우 터치 테라피, 슬로우 터치 세러피, 즉 느린 접촉 치료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오르가슴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마치 내밀한 부위를 위한 물리치료처럼 모든 감각과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70세의 전직 소방관이었던 특별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몸이 마치 시동은 걸려 있는데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차 같다고 했어요. 힘도 줘보고 속도도 높여보고 압력도 강하게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다시 느끼는 법을 배워보세요. 몇 주 뒤 그는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호흡입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몇 번 깊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고 싸울 준비가 아닌 휴식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접촉을 탐색해보세요. 페니스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위,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이나 회음부, 그리고 페니스 아랫부분까지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는 겁니다. 이 부위들에 가볍게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경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두르거나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잠시 멈춰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더 집중할수록 감각은 더 강해질 거예요. 마치 몸이 새로운 종류의 즐거움에 눈을 뜨는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히 자극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다가갈 때 즐거움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닌 평생 함께 해온 몸에 대한 존중과 연결의 순간이 될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몸과 감정적으로 단절되곤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 그리움, 전성기가 끝났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욕망과 즐거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죠. 자위의 순간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동이 아니라 영혼 없는 기계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5년 전 아내를 여인 71세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뒤로 자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내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시도할 때마다 엄청난 감정적 부담감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대화 끝에 그의 몸은 위로를 원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분이 슬픔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뭔가 달라졌어요. 그 경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존중하는 행위로 바뀌었죠.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기꺼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움, 슬픔, 심지어 두려움이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러한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는 대신 깊게 숨을 쉬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보세요. 자위를 시작하기 전 5분 정도 명상이나 의식적인 호흡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이는 몸과 마음이 더 온전한 경험을 할 준비를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즐거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정적, 심지어 영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포용할 때 연결은 더욱 깊어지고 가장 단순한 접촉조차 평화, 존재감, 그리고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은 더 민감해지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져요. 많은 남성들이 가벼운 통증, 둔 감각, 약간의 부기 같은 단순한 신호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무시하는데 이는 위험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자극도 방치하면 염증이나 지속적인 불편함 같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65세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자위를 한 뒤 가벼운 통증을 느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료 결과 과도한 마찰과 윤활 부족으로 인한 조직 자극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다행히도 제때 병원을 찾아주셔서 천연 윤활제 사용과 부드러운 접촉으로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자위 역시 건강관리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혈압을 확인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밀한 부위의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붉어짐, 가려움, 통증, 감각 변화 등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변 보기 불편함, 회음부 통증, 사정 후 불쾌감 같은 증상들이 전립선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비뇨의학과 검진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움을 자기관리의 한 부분으로 여길 때 신체적 문제 예방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행복감도 함께 키울 수 있어요. 몸은 언제나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진실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은 결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새로운 방식의 보살핌과 다정한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20대나 30대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힘이나 가치를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진화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 단계 또한 충분히 존중받고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3가지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두르는 것, 너무 강한 힘을 주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3가지 해결책, 즉 느리고 부드러운 접촉, 감정적인 존재감,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추천은 간단해요. 이 새로운 자위 방식에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숨을 쉬고 속도를 늦추고 몸을 오랜 친구처럼 소중히 다루어 주세요. 어떤 압박감이나 수치심 없이 온전히 느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그 경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선 깊고 평화로운 연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남성 건강과 행복에 대한 더 유익한 팁을 얻고 싶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도 자신감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